네, 광주메일TV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메일TV가 지역 인사들을 만나 현안 등에 대해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정희 한국전력 상임감사위원님을 모셨습니다. 감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이정희 감사위원님은 지금 현재 한국전력 감사위원을 맡고 네, 계시잖아요. 예. 감사위원 도대체 어떤 자리인가요? 좀 생소합니다. 네, 저는 작년 8월 대통령으로부터 감사로 명을 받고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제 한국전력 같은 시장형 공기업 또는 이제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의 준시장형 공기업에는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감사 주된 임무가 주주를 대신해서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인데 요즘은 경영 파트너 또는 조력자의 역할도 중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감사위원으로 취임해서 1년 활동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주력으로 어떤 분야를 하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역점 네, 있었나요? 이제 저는 그 취임한 이후로 사후 적발 내지는 처벌보다는 사전에 예방하자 해서 사전 예방 감사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제 자랑 같습니다만 1년이 지나서 올해 전국 624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감사평가 우수 콘테스트 1등을 하기도 하고 4년 연속 최우수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으로서는 아주 경사스러운 날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자치단체를 포함해서 62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네,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1등이라는 네, 의미인가요? 딱, 예. 아이고 대단한 성과시네요. 예. 감사위원님은 실질적으로 이 한전의 감사위원을 맡기 전에는 오랫동안 변호사로 활동을 하셨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광주지방 변호사의 회장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자신을 좀 소개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줄곧 광주에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법시험에 8.9기 해가지고 37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25년 동안 광주에서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그리고 각 시군의 이제 고문 변호사 그리고 이제 노동위원회 심판 담당 공익위원, 환경운동연합 감사 등을 역임했고 전남대 로스쿨 등지에서 이렇게 강의도 하면서 후학들을 많이 길러냈습니다. 제가 이제 사법시험에 늦게 합격했기 때문에 변호사 회장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만 2005년도에 당시 그 민변 회장을 비롯해서 주위 동료들이 출마를 적극 권유해서 당선되었습니다. 그 2005년 당시 민변 회장님의 권유로 이제 광주지방 변호사에 출마를 하셔서 당선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당시에 어떤 기사 내용을 보니까 낮은 자세로 시민에게 다가가자 이런 슬로건을 내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보편적인 그런 슬로건일 수가 있는데 당시는 좀 생소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변호사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또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변호사 사무실이 문턱이 높다, 변호사를 만나기도 어렵다 이런 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당선된 이후로 동료 변호사들에게 우리가 이제는 낮은 자세로 시민들에게 다가가자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들에게 이제 무료 법률 상담 내지는 생활 법률 강의, 북한 이탈 주민들 지원, 또 나아가서는 이제 중소기업 법률 지원,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 등에 대한 지원 활동이나 기타 업무 영역을 넓히려고 했습니다. 제 자랑 같습니다만 그때 이제 보람스러웠던 일은 제가 이제 각 경찰청장의 강력 요청에서 각 경찰서마다 이 변호인 접견실을 설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이제 변호사가 피의자를 접견하러 가면 잘하면 이제 수사과장실에서 그렇지 못하면 형사계 조사실 한 켠에서
남의 눈치를 봐가면서 이제 접견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찰청장에 그때 이것은 피의자의 인권 보호, 나가서는 이제 접견권에 대한 방해다 하고 강력히 주장을 해서 각 경찰서마다 변호인 접견실을 설치하도록 관철시켰습니다. 경찰서마다 변호인의 접견권 공간이 마련된 것이 그렇습니다. 그때쯤부터 시작이 됐나요? 예. 예. 지금 그 이후로는 각 경찰서마다 다 이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다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우리 감사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감사가 아까쯤에 말하는 것처럼 어떤 주주를 대신을 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 하지만 이제 같이 경영 파트너로서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한전 같은 경우에 최대 현안 중에 하나가 역시 한전공대이지 않습니까? 네, 지역 그렇습니다. 입장에서 보면 현재 어떤 단계고 앞으로 일정이 좀 어떻게 되죠? 네, 한전공대는 뭐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대선 공약으로 현재 국정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현재 지난 8월에는 이제 이사회를 통과했고 9월에는 이제 뭐 창립총회 그리고 학교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마쳤습니다. 연내에 이제 법인 설립 허가가 완료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총장 후보자를 선임하고 총장 후보자를 중심으로 대학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캠퍼스 설계 착공에 들어가서 2022년 3월에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님 사실 한전공대에 대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도 크지만 또 반대 여론도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전공대에 대한 이런 기대감 또 한전공대가 만약에 제 역할을 하게 됐을 때 어떤 효과를 낼지 이걸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뭐 한전공대에 대해서는 이제 학령 인구 감소, 한전의 재정 적자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 야당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 내지 의지의 선포일 뿐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하고 그 한전 사장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너지 신시장 규모는 엄청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 에너지 기술 능력은 선진국에 비해서 4.5년이나 늦어져 있습니다. 또 이제 뭐 우리나라 공과대학의 그 경쟁력이 세계 64개국 중에서 49위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대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차별화된 대학 또 나아가서는 에너지 특화 대학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1993년도에 이스라엘 라빈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기자가 총리에게 물었습니다. 800만밖에 안 되는 인구로 어떻게 중동의 여러 나라들 버티면서 굳건히 나갈 수 있느냐 하고 묻자 이제 총리가 답하기를 이스라엘에는 7개나 세계적인 대학이 7개나 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 지도자가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다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한전공대도 다른 분야는 몰라도 에너지 관련해서는 아주 세계적인 대학으로 육성해서 키우겠다 또 그런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예. 뭐 이제 제가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중국의 중관촌을 가봤습니다만 두 곳이 번성한 원인은 스탠퍼드나 또 칭화대 같은 유명한 대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전공대가 설립이 되면 한전공대에서 우선 학생들이 배출이 되고 그 학생들은 이제 에너지밸리에 입주해 있는 기업에 입사하거나 나가서는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광주 전남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감사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쭉 이제 스크린도 해보고 그러니까 특강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딱 제목이 좀 특화돼 있어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이순신 장군의 관한 책인데 이 책이죠. 이순신 직접 쓰신 거예요? 예, 직접 제가 썼습니다. 예, 쭉 저도 봤는데 뭐 묘소도 직접 다녀왔던 걸로 그렇습니다. 하고. 예. 우리 저 이순신에 대한 이거 쓰게 된 계기 그리고 또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싶으신가요? 이순신 리더십을 통해서. 예, 이제 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구한말에 열강들 틈바구니 속에서 약수국의 서름을 겪었고 또 치욕의 일제 지배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서 약수국의 서름을 겪고 있고 일본으로부터 경제 보복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는 우리가 그런 치욕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 하는 생각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찾고자 이순신 장군을 제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정신으로 무장한다면 어떠한 경제 전쟁, 어떠한 난국도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순신에 대한 특강은 1시간 30분, 예, 그렇습니다. 2시간짜리 이렇게 아마 돼야 100여 곳 군대에 가서 했습니다. 아, 예. 짧게 주는 메시지를 한두 문장으로 하시기는 좀 그렇지만 짧게 이것을 강조하고 싶다 그런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좀 들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면 이순신 장군은 이제 사사로운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초인적인 무장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순신 장군도 나라와 각종의 가족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또 눈물도 많고 정과 의리로 뭉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친밀감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이러한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멘토로 삼고 그 얼과 정신을 배워서 우리가 그러한 정신으로 무장한다 하면 우리는 어떠한 난국도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 대한민국의 어떤 환경에 가장 적합한 그런 이슈 그런 상황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우리가 그러한 정신으로 무장한다면 감히 4대 강국이 우리나라를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이정희 감사님께서는 이제 한편으로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런 것을 좀 강조를 하시고 또 이제 한전이 그 지역이면 지역 또 경제면 경제에서 이런 상생의 역할이 크다 이런 것을 좀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현재 그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한전의 할 일도 앞으로 계획 이것은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한전은 이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2014년 말에 혁신도시로 이전해 왔습니다. 그 이후로 한전이 이제 지역과 상생 발전을 위해서 크게 3가지 분야로 노력해 왔다고 봅니다. 아마 첫째로는 이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둘째로는 사회 공헌, 또 셋째로는 인재 육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세 가지 일자리 창출과 이런 인재 육성 이런 방안들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는 한편에서는 좀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수치적으로는 어떤가요? 좀 많이 좀 늘고 있습니까? 좀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후보 시절에 오셔가지고 공약도 하셨습니다만 현재 한전에서도 상당히 크게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20년까지 해서 500개 기업을 유치하고 3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광주 하남 산단을 비롯해서 8개 산단에 5만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데 3만 개 창출이면 60%에 달하는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전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 대상으로 한 이제 그것도 있지만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한 이런 분야가 좀 눈에 좀 띄더라고요. 그 프로그램도 좀 다양하게 좀 있나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대학생이나 지역 대학생이나 또 특성화 고등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력 신기술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한전의 역할 또 한전이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을 텐데 사실 이런 것들이 성공을 하려면 또 한전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지역민이나 또 지역 경제계의 어떤 그 같은 상생 공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 지역민과 경제인들에게 한 말씀 좀 하신다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전이 이 혁신도시 온 것은 광주 전남에 대한 축복이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앞으로 광주 전남은 에너지와 자동차로 먹고 살게 될 것이라고들 합니다. 결국은 자동차도 에너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광주 시민들 사이에서는 한전이 광주를 위해서 한 것이 뭐냐, 또 지역과 소통이 부족하다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생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편의 노력만은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전이 결국은 이제 우리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축복을 완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가고 또 인재 채용이 계속 늘어나면 한전은 우리 광주 전남의 기업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전을 우리 식구처럼 따뜻하게 품어줘야 합니다. 한전은 현재 재정 적자 또는 이제 전기요금 문제 등으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지역민들이 한전에 힘을 실어주고 응원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역과 한전이 손잡고 나아갈 때 결국 광주 전남은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전력 수도가 될 것이고 또 나가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선도 지역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희 한전 감사위원님의 말씀처럼 한전과 지역 또 지역 경제인들이 서로 상생하고 공동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역 발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정희 감사위원과의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